아프리카의 이집트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 불리는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얼마 전 일본이 소유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길을 막아버리면서 전 세계가 초비상에 빠졌습니다. 비록 일본의 잘못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길목을 막아버리자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컨테이너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하루 만에 무려 3조 원이 넘는 컨테이너선 주문이 몰려들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현재 우리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없이는 상당한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기 위해서,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역 거래를 위해서 화물을 운송할 때는 99% 이상이 해상 운송에 의지합니다. 항공기도 훌륭한 운송수단이지만 적재량이 많지 않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죠. 반면 해상 운송은 어마어마한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량의 99.7%가 선박을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현재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아선 일본 선주의 컨테이너선 때문에 전 세계가 초비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토록 전 세계가 비상에 빠진 것일까요? 아라비아해를 거쳐 아덴만을 통과해 홍해로 접어들면 이집트의 수에즈만에 다다르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바다 길목이 좁아지는 수에즈 운하가 등장하는데요.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비로소 유럽의 지중해를 통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운하란 육지의 땅을 파서 배가 지나다니도록 만든 인공 물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가 익숙하죠. 수에즈 운하는 1869년 개통된 운하로 개통 이전에는 수에즈 지역이 지중해와 홍해를 가로막아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대륙 남쪽 희망봉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려 9,000km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간다면 미국으로 가는데 10일, 북부 유럽으로 가는데 19일이 더 소요된다고 하니 수에즈 운하의 중요성은 말로 할 수 없죠.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12%를 담당하는 핵심 통로로서 2020년 기준 1년 동안 19,000척, 하루 평균 51척의 선박이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운하가 차단된다면 매일 9조 원의 물품 수송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를 초긴장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던 일본 선주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가로막아 버린 겁니다. 폭 400m, 넓이 60m의 에버기브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강풍에 선체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좌초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사고는 어느 정도 예측된 사고였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평균 수심은 22m에 불과하고 폭은 200m에 불과해 400m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통과하기에는 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선박에 좌초된 위성사진을 보면 뱃머리 부분이 한쪽 제방에 박히면서 선미 부분도 반대쪽 제방에 걸쳐진 상황으로 말 그대로 컨테이너선이 운하를 가로막아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운하의 한 가운데에서 떡하니 좌초되어 버렸으니 유럽으로 진입하려는 선박도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선박도 모두 고립된 상황인데요. 실제로 100척의 선박이 운항의 차질을 빚었죠. 이 사고가 터지자마자 일본 선주 쇼헤이 기세는 좌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2초 작업을 시도함과 동시에 막대한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송구함을 표명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버기브는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가 건조한 2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쇼헤이 기세이 소유하고 있지만 대만의 에버그린이 장기용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하를 막아버린 선박을 빼내기 위해 이집트 당국은 모래와 진흙을 걷어내는 준설 작업부터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바닷물을 퍼내는 펌프까지 동원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미 해군까지 투입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2만 개의 컨테이너가 적재된 선박을 꺼낸다는 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향해 항로를 변경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가 터지면서 전 세계에 새로이 발주되는 컨테이너선 물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버기브호를 장기 용선한 대만의 에버그린은 공격적인 발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에게 세계 최대 24,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15,000 TEU급 20척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20척을 모두 수주하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중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에버그린은 20척의 선박을 전부 한국에게 발주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가 터진 뒤 이틀이 지난 26일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지역의 한 선주로부터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2조 8천억 원에 수주한 것이죠. 2조 8천억 원이면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 세계 조선업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20척의 선박을 발주한 곳이 바로 대만의 에버그린이었던 겁니다. 세계 7위의 천사죠. 원래 에버그린은 지난 1월 초만 하더라도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후동종화조선과 장난조선에 분할 발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한중일 5개 조선소를 상대로 포스트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 10척에 대한 건조 협상을 진행해왔는데요. 2월 초만 하더라도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의 10척, 삼성중공업의 5척, 후동중화조선과 장난조선의 5척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삼성중공업의 20척을 전량 발주해버렸죠. 원래 에버그린은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과 협력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인 쇼에이키센과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신조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왔고 2018년에는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한 후 이마바리 조선에게 12,000TEU급 컨테이너선을 12척 발주하고 2019년에는 23,000TEU급 5척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선박 역시 에버그린이 이마바리 조선의 자회사 쇼에이키센과 장기 용선 계약을 체결한 컨테이너선이었죠. 에버그린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에버그린은 중국의 장난조선에게 2,500TEU급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후동중화조선에게 24,000TEU급이라는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을 잔뜩 높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과 일본에게는 단 한 척도 발주하지 않고 20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에 맡겨버려 역대급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에버그린은 이번 사건으로 세계적인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됐지만 세계 7위의 선사로 공격적인 사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 기업들에게는 큰 손으로 불리는 거물이기도 했죠. 프랑스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에버그린이 전 세계에 운영하는 컨테이너선은 약 197척, 128만 TEU이지만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20척이 완성되면 217척, 160만 TEU라는 꿈의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현재 에버그린은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20척을 포함해 주문한 선박만 82척, 76만 TEU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이 수치라면 에버그린은 머스크, MSC, 포스코, CMA, CGM에 이어 세계 5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한국의 조선업계가 돌아가면서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월 초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LP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선종을 가릴 것 없이 고르게 수주 계약을 따내 현재까지 무려 62척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연간 수주 목표의 150억 달러의 36%를 이미 3월에 달성해냈죠. 대우조선의 경우 3월 초 수주한 LNG 이중 연료 추진 VLCC 10척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9척을 수주해 올해 목표의 23%를 달성했죠.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단일 계약으로는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 78억 달러의 65%를 달성했습니다.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수주 목표의 3분의 2를 벌써 달성한 것인데요. 지난 2020년 11월 말이 되어서야 수주 목표의 30%를 채운 것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오시죠. 이대로 수주 행진이 이어진다면 한국 조선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의 수주 랠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량 증가와 선박운임 급등에 따른 수주 독점 덕분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선박운임이 최대 3배까지 급증하자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선 발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3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43%를 쓸어 담았다고 하죠. 그런데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가벼운 수준입니다. 원유 운반선을 포함해 탱커는 전체의 82%를 점유하고 있고 LNG선 분야에서는 전체 54척 중 40척을 싹쓸이했죠. LNG선의 경우는 한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시장이고 한국 기업과 100척이 넘는 슬롯 계약을 체결한 카타르가 조만간 발주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한데 중국은 조선 굴기를 내세워 한국의 조선업계를 뛰어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는 바람에 선사들의 신용을 잃은 상태고, 일본의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반으로 쪽하고 갈라지는 사고를 내 선사들로부터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독보적인 기술력과 안정성을 무기로 모든 선박 분야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